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정부가 보름간 강력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실천하자며 사상 초유의 운영 제한 조치를 내놨는데요. 제주 지역도 일부 실내 체육시설과 유흥시설 등이 영업을 중단하는 등 고강도 조치에 나섰습니다. 박주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 시내 한 요가원, 수련실이 텅 비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정부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운영 중단을 권고하자 2주간 문을 닫기로 한 겁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온 국민이 힘든 상황이시잖아요. 근데 저희도 이 상황이 빨리 끝나기를 바라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나라의 지침도 있으셨고 요가연합회 쪽에서도 지침이 공고가 따라 내려왔어요. 그래서 저도 함께 휴원을 2주간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제주도는 PC방과 유흥주점, 학원시설과 체육시설 등 5,200여 곳을 대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특별 캠페인에 나섰습니다. 공무원 500여 명으로 합동점검 지원단을 편성해 영업 중단 실태를 파악하고 방역소독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현재 영업을 중단한 유흥주점만 70여 곳으로 파악됩니다. 이렇게 주르륵 앉으시면 안 되고, 한 분 앉으시면 한 칸 비고 이렇게 떨어져서 앉으셔야 되고, 게임하고 나가면은 요 자판하고 마우스 소독을 다 해주셔야 돼요. 코로나19 유입을 막기 위한 차단 방역도 강화됩니다. 제주공항 국내선 출발장에도 발열 감시를 실시하는 등 인천공항을 제외한 전국 14개 공항 출발장에 열화상 카메라가 운영됩니다. 해외 방문자는 증상이 없어도 모두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외국인 유학생도 임시숙소에서 2주간 머물게 해 별도 관리할 방침입니다. 유럽을 제외한 미국, 일본에서 입국한 여행객에 대해서도 발열 감시와 별도로 저희들이 코로나19 검사를 반드시 실시해서 사전에 차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교계도 미사와 예배, 법회 중단을 계속 이어가기로 하는 등 제주 사회 곳곳에서 보름간의 강력한 거리두기가 시작됐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코로나19 여파에 제72주년 4.3 희생자 추념식이 대폭 축소됩니다. 행정안전부와 제주도는 다음 달 3일 제주 4.3 평화공원에서 4.3 가치의 세대 전승을 주제로 제72주년 4.3 희생자 추념식을 봉행하기로 하고 3.1절 행사 수준으로 간소화해 통상 1,000여 명가량 되던 참석 규모를 100명으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65세 이상 유족들의 참석을 적극 만류하고 4.3 희생자 유족회도 대의원 275명에 대해 추념식 참석 불가 방침을 결정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제주를 찾는 관광객이 줄면서 관광업체들도 경영난이 심해지고 있는데요. 일부 업체에서는 노동자들을 무더기로 해고하거나 무급휴직이나 휴가 사용을 강요하는 부당 노동 행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제주시 내 한 호텔 직원 40여 명은 지난달부터 20여일씩 무급휴직을 신청했습니다. 호텔 측이 직원회의를 소집한 뒤 무급휴직을 신청하라고 일방적으로 지시했기 때문입니다. 4월, 5월 2개월간 전 직원 한 주씩 무급휴가 공통대상으로 결정을 내려고 회장님도 승인을 한 사항이어서 제가 논의가 아니라 바로 진행입니다. 또 다른 호텔에서는 객실을 청소하는 룸메이드 31명 가운데 26명이 용역업체와 재계약을 맺지 못해 한꺼번에 그만뒀습니다. 객실 청소하면 객실 한 실에 얼마를 주는 부분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객실 점유율이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좀 거기도 쉬라고 하는 것 같은데요. 코로나19가 확산된 이후 노동단체들에는 이 같은 부당 노동행위 신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무급휴직 기간에도 일을 시키거나 내년 연차 휴가를 당겨 쓰라고 강요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지만 제대로 항의조차 못하는 실정입니다. 노동자들로서는 이 회사를 계속 다닐 거잖아요. 무급휴직은 회사를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 앞으로도 다닐 회사이기 때문에 개인이 회사를 상대로 이게 불법적인 요소가 있지 않냐 또는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거부하기는 상당히 어렵고요. 노동계는 제주도가 고용불안 신고센터를 운영해 관광업계의 불법 행위들을 중단시키고 무급휴직자들을 위한
직접적인 생계 보장 대책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저희 제주 MBC는 각 분야별 전문가들과 선정한 7대 정책 의제를 유권자들의 목소리로 듣는 뉴스를 이 시간에 전해왔는데요. 이번에는 이 같은 어젠다에 대한 총선 후보들의 정책 대안은 무엇인지 사전 질문지를 통해 답변을 듣고 비교 분석하는 순서를 마련했습니다. 후보가 답하다. 오늘은 그 첫 순서로 제주시 갑선거구를 김찬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읍면자치 그리고 시, 그러니까 기초자치단체 자체가 없잖아요. 시장도 도지사가 임명하고 기본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생활에서 멀어져 있다 이런 생각들이 엄청나게 많이 듭니다. 이런 도민 자치권 확대는 유권자들이 선거 때마다 요구하는 주요 현안인데요. 후보들은 어떤 대안을 갖고 있는지 직접 물어봤습니다. 우선 민주당 송재호 후보는 6개 시군체계 개편을 우선순위로 뒀습니다. 행정조직을 적은 단위로 둬야 생활정치 실현이 가능하다고 본 겁니다. 통합당 장성철 후보와 정의당 고병수 후보는 기초자치권 부활을 선택했습니다. 장 후보는 제왕적 지사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고, 고 후보는 시장 직선제와 기초외 구성이 전제된 자치권 부활을 강조했습니다. 무소속 박희수 후보는 행정체제 개편을 도민들이 직접 결정할 수 있도록 특별법 권한을 제주도로 한꺼번에 이양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국회의원 국민 소환제에 대해서는 송재호, 고병수, 박희수 후보 모두 잘못된 권력을 견제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답했고, 장성철 후보는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불법 행위를 하는 국회의원에 대해 제한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제주 제2공항 추진에 대해 송재호 후보는 갈등 해소 특위 결과를 검토해야 한다는 유보적 입장을 내놨고, 장성철은 충분한 공론화 절차를 거쳤다며 정상 추진, 고병수 후보는 환경포화 문제로 반대, 박희수는 도민 합의 없는 사업 강행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제주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 의제에 대해서는 쓰레기 하수 문제, 교통 문제 해결과 균형 발전, 부동산 안정화와 문화시설 확충 등의 현안 가운데 무엇에 비중을 두는지를 도표화해 비교해 봤는데요. 먼저 송재호 후보는 균형 발전에 가장 큰 비중을 뒀고, 장성철은 부동산 가격 안정화가 가장 급선무라고 본 반면, 고병수 후보는 쓰레기 하수 문제 해결을, 박희수 후보는 교통 문제 해결과 부동산 가격 안정화에 무게 비중을 실었습니다. MBC 뉴스 김찬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제21대 총선 정책 공약으로 제주 4.3 희생자에 대한 배보상과 5대 제주 핵심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민주당은 중앙당 공약으로 근현대사의 불법적인 민간인 희생 등 과거사 전반의 미해결 사건 접수와 진실 규명, 4.3 사건 등 희생자 배보상 기준 마련과 지원 방안 강구를 약속했습니다. 또 5대 제주 핵심 공약으로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통한 제주자치분권 모델 완성과 로컬푸드 식재료 유통센터 건립, 감귤과 월동채소류 전자입찰 제도를 통한 가격 안정제도 추진을 약속했습니다. 이 밖에 5G 응용 창업 선도 도시 육성과 제주 신항만 해상물류 인프라 구축도 포함됐습니다. 서귀포시 대저급 앞바다에 우도 크기의 해상풍력 발전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을 놓고 지역 주민들이 찬성과 반대로 갈려 갈등을 빚고 있는데요. 제주도의회는 지구지정 동의안을 심사한 끝에 주민 갈등부터 해결하라며 동의안 결정을 미뤘습니다. 박성동 기자입니다. 제주도의회 정문 앞에 찬성 구호와 반대 목소리가 뒤엉킨 채 집회가 열렸습니다. 대정읍 동일릴리 앞바다에 우도 면적과 비슷한 5.5제곱킬로미터 대규모 풍력발전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 8년째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동일릴리는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찬성 주민들과 소음과 전자파로 생활할 수 없다며 반대하는 주민들로 갈렸습니다. 도의회는 사업자인 대정해상풍력과 주민 사이 갈등을
제주도가 중재해야 하지만 그동안 손을 놓고 있었다고 성토했습니다. 행정은 가만히 앉아 있는데 사업자 보고 니네가 알아서 해라. 이게 현실하고 만든 겁니까? 결과적으로 행정이 지역 주민들 간의 갈등을 조장시키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그 바쁜 시기에 나이 드신 분들이 정문에 와서 하는 게 지금 뭡니까? 주선을 하고 실제 대화가 유도되도록 분위기를 만들 수 있지만 실제로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은 이 기업에서 내놔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들을 지금 안 내놓고 있어서 저희도 굉장히 좀 힘든 상황입니다. 제주도는 지구 지정이 이뤄진 뒤에 환경영향평가와 전기사업 허가가 남아있는 만큼 주민 수용성 문제는 나중에 해결해도 된다고 밝혔습니다. 도의회는 주민 갈등 해소가 우선이라며 지구 지정 동의안에 대한 결정을 보류했습니다. 사업자 측에서가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기간을 주는 거니까 그 기간 동안에 주문한 내용들을 좀 적극적으로 하면은 의결을 해줄 거고 그렇지 않으면은 의결을 안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대규모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 사업을 놓고 마을 주민들의 찬반 갈등이 첨예한 가운데 사업자도 제주도도 주민 갈등을 외면하면서 도의회의 갈등 해결 능력이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MBC 뉴스 박성동입니다. 바이러스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누구라도 감염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사람은 사람을 차별하기도 합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경우가 그 예가 될 수 있겠는데요. 의도를 했든 하지 않았든 개학이 연기된 학교 현장에서 이런 차별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광주 MBC 우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방과 후 초등학생들에게 체육을 가르치는 이 강사는 한 달 넘게 수입이 없습니다. 광주에서 확진자가 나온 지난 2월부터 방과 후 수업이 중단됐기 때문입니다. 개학이 언제쯤 될지 몰라 부업도 찾지 못한 채 마냥 개학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학교로 가면 선생님들처럼 아이들을 안전하게 케어도 하고 이런 부분이 생기면 저희들 같은 경우는 아예 신경을 안 쓰는 부분이 제일 저희들은 답답한 부분이 있죠. 방학 중 일하지 않는 급식 종사자와 특수교육 지도사도 방학에 이어 3월 말까지 일이 없어 생활에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이들은 수업 준비를 이유로 임금을 받고 학교에 나가는 교사처럼 출근을 시켜달라고 주장합니다. 교사나 공무원, 상시 근로자들은 개학이니 출근해라 이렇게 말하면서 방중 비근무자들은 출근하지 말아라. 원칙에 적용해 차별이. 한편 광주시 교육청은 방과 후 학교 강사는 매년 학교와 계약을 맺는 특수고용 노동자 신분이어서 수입을 지원해줄 근거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또 방학 중 일하지 않는 비정규직 노동자는 계약이 연기돼도 전체 수업 일수가 같아 임금 총액의 차이는 없다면서 당장 이번 달의 생활고를 고려해 정기 상여금이나 연차 수당 등을 미리 지급하는 방안을 고민 중입니다. 학생들 수업 일수하고 근무 일수하고 맞춰진 분들입니다. 인건비를 그렇게 교육부에서 주고 있습니다. 모든 17개 시도교육청이 다 똑같은 이게 문제거든요. 코로나19로 인한 개학 연기로 출근하지 못하고 있는 광주시 방과 후 학교 강사는 2천여 명, 방학 중 미근무 비정규직은 1,900여 명입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이제는 벚꽃이 활짝 피는 등 완연한 봄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도 종일 맑은 날씨를 보이겠는데요. 다만 북부와 산지에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그 밖의 지역에서도 대기가 건조한 만큼 산불 등 화재 예방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이 건조함을 달래줄 비 소식이 있겠는데요. 내일 밤부터 차차 흐려지면서 비가 내리겠고 건조함은 조금씩 줄어들겠습니다. 오늘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평년 기온을 웃돌며 따뜻한 봄 날씨를 보이겠는데요. 아침 저녁으로는 조금씩 쌀쌀하겠습니다.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는데요. 환절기 건강관리 잘 해주셔야겠고요.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으로 대기질은 무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현재 기온 서부와 남부가 9도를 가리키고 있고 북부는 8도, 동부는 6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남부와 동부가 17도로 예상되고요. 북부와 서부는 16도를 보이겠습니다.
오늘 도서 지역은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1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남쪽 먼바다가 1에서 2m로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오늘 아침 제주공항은 맑은 날씨를 보이고 있고요. 항공편은 정상 운항되고 있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이번 주 대체로 포근한 봄 날씨를 보이겠고요. 내일 밤부터 내리는 비는 주말인 토요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내셨습니다. 제주 한라병원 권역외상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중증 외상 환자들이 병원 도착 즉시 응급수술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전용 수술실과 중환자실, 의료장비 등을 갖췄고 외상 전담 전문의 등이 24시간 배치됩니다. 전국에서는 15번째, 제주에서는 처음 문을 여는 것으로 중증 외상 환자의 경우 권역외상센터에서 치료를 받게 되면 진료비의 5%만 부담하면 됩니다. 제주지방법원 서근찬 판사는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63살 윤모 씨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윤 씨는 지난해 9월 제주시 한림읍 한 버스 정류장에서 여중생 A양에게 아저씨랑 놀자며 현금과 연락처를 건넨 뒤 이후 A양에게 전화해 돈을 주겠다며 성매매를 제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뉴스투데이 제주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